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 파리 한복판에서 꾸리꾸리한 냄새로 시민들이 충격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눈물의 음식으로 퍼지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그 중심엔 한 한국 할머니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처음엔 냄새난다며 인상부터 썼던 미슐랭 셰프. 그런데 단 한 입 먹은 순간 그는 그 자리에서 말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영상 제작과 한국의 맛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미슐랭 레스토랑 총괄 주방장 피에르 모랭입니다. 파리에서 10년 넘게 프랑스 정통 요리를 선보이며 명성을 쌓아왔죠. 하지만 항상 새로운 맛에 목마른 사람이기도 합니다. 지난 가을, 저희 레스토랑에 합류한 한국계 부주방장 미나는 조용하지만 실력자였어요. 어느 날 그녀가 주방 한편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피에르, 잠시 볼래요? 한국에서 할머니가 보내주신 건데 맛봐주세요. 미나가 내민 것은 평범한 유리병이었습니다. 뚜껑을 열자마자 강렬한 냄새가 퍼졌어요. 처음 맡아보는 독특한 향이었죠. 이게 뭐지? 치즈와 발효된 무언가. 그리고 흙냄새. 된장이에요. 우리 할머니가 직접 담그신 거죠. 솔직히 그 순간 저는 난처했어요. 하지만 미나의 기대에 찬 눈빛에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망설이다가 손가락에 살짝 묻혀 맛을 봤어요. 그 순간이 제 요리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짠맛이 강했지만 이내 깊고 풍부한 감칠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복합적인 맛이 혀끝에서 춤을 추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모험을 감행했어요. 최고급 안심 스테이크에 된장을 활용한 소스를 곁들였습니다. 주방 스태프들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겠죠. 결과는 놀라웠어요. 손님들은 이 새로운 맛에 열광했습니다. 특히 육류의 감칠맛을 끌어올리는 깊이에 모두가 감탄했죠. 셰프, 이 소스는 대체 뭡니까? 프랑스 시골의 비밀 레시피인가요? 그 질문에 저는 답할 수 없었어요. 주방으로 돌아와 미나에게 물었습니다. 이 된장이란 건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 거지?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입안에 남은 깊은 맛의 여운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으니까요. 미나의 할머니 된장 맛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가장 먼저 출근해 된장 항아리를 다시 열어보았어요. 이제는 그 안에서 복합적인 향의 계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피에르, 진짜 마음에 드셨나 봐요. 미나가 웃으며 말했죠. 이건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야. 이 안에는 무언가 철학이 담겨 있어. 그날부터 저는 된장 실험에 빠져들었어요. 프랑스 소스에 넣어보고 드레싱에 섞어보기도 했습니다. 결과는 항상 놀라웠어요. 요리의 깊이가 달라졌으니까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와인과의 조화였습니다. 프랑스 요리에서 와인은 신성한 존재죠. 된장이 들어간 소스는 레드와인의 탄닌과 완벽한 균형을 이루었어요. 손님들은 열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 저는 미나에게 더 깊은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요청했어요. 미나, 이 된장에 대해 더 알고 싶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지? 미나의 눈에 망설임이 스쳤습니다. 그러더니 정색하며 말했어요. 피에르, 이건 그냥 요리법이 아니에요. 할머니의 인생이 담긴 거예요. 할머니는 매년 겨울 콩을 삶고 메주를 만들고 장독을 관리하세요. 60년이라는 시간이 제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한 사람이 평생을 바쳐 만드는 식재료라니. 상상이 안 됐어요. 그럼 이 된장은 단 하나뿐인 거네? 네, 그렇죠. 할머니는 강원도 정선이라는 산골에 사세요. 그곳의 물, 공기, 할머니의 손맛. 그날 밤 저는 레스토랑 영업을 마친 후 홀로 주방에 남았어요. 된장 항아리를 앞에 두고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 맛보는 건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 응축된 결정체였어요. 이 맛의 근원을 찾아가야겠어. 직접 할머니를 만나고 싶어. 저는 곧바로 미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 3시였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미나, 정선에 가고 싶어. 할머니를 만나고 싶어. 미나의 도움으로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레스토랑 부주방장에게 2주간 주방을 맡겼어요. 동료들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겠죠.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의 수석 셰프가 된장 하나 때문에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난다니요. 비행기 안에서도 할머니 된장 맛이 자꾸 떠올랐어요.
오래된 와인처럼 시간의 켜가 쌓인 맛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우리는 강원도로 향하는 기차를 탔습니다. 차창 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지나갔어요. 도시의 아파트들, 넓은 들판, 점점 높아지는 산들. 기차 안에서 미나는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김순애 할머니는 83세. 6.25 전쟁 당시 15살이었던 그녀는 피난길에 부모님을 잃고 홀로 살아남았다고 해요. 20살에 정선의 농부와 결혼해 평생을 그곳에서 살았죠. 할머니는 매년 음력 정월에 메주를 만드셔요. 콩을 삶고 찢고 메주를 빚어 지프로 묶어 처마에 매달죠. 겨울 내내 말리고 봄이 되면 장독에 넣어 발효시키는 거예요. 미나의 설명을 들으며 궁금증이 커졌어요. 이건 단순한 요리법이 아니라 의식 같았습니다. 왜 매년 이렇게 힘든 과정을 반복하시는 거지? 할머니는 말씀하세요. 장맛이 변하면 집안도 변한다라고. 할머니에게 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방패 같은 거예요. 정선에 도착했을 때 날은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미나의 삼촌이 차로 우리를 맞이했고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1시간 더 올라갔습니다. 도착한 곳은 전형적인 한국 시골 마을이었어요. 마당에는 크고 작은 항아리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작은 체구의 할머니가 현관에 서 계셨어요. 하얀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기신 김순애 할머니는 예상보다 훨씬 강인한 눈빛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김순애 할머니의 부엌에 들어선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제가 찾던 맛의 원천이 여기 있다는 것을. 할머니 집에서 첫날 밤, 저는 평생 잊지 못할 식사를 했습니다. 소박하지만 깊은 맛이 있는 밥상이었어요. 특히 된장찌개는 파리에서 맛본 된장과는 또 다른 차원의 경험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랍네요. 같은 된장인데 이렇게 활용하다니.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실 뿐이었죠. 맛의 언어는 번역이 필요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인 된장 연구를 시작했어요. 사실 한국에 오기 전 저는 아시아의 다양한 콩 발효 소스들을 공부했습니다. 일본 미소, 중국 두반장과 황두장, 인도네시아 템페까지. 모두 콩을 발효시켜 만들지만 맛과 향은 전혀 달랐어요. 미나, 내가 조사한 바로는 일본 미소는 대부분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발효 기간도 짧더라. 그래서인지 깔끔하지만 깊이가 없어.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일본은 산업화가 빨라서 장류 제조도 현대화됐죠. 맛은 균일하지만 할머니 된장처럼 복합적인 맛은 없어요. 저는 할머니의 장독대 앞에 앉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크기도 모양도 다양한 장독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매일 아침 장독대를 돌며 상태를 확인하셨습니다. 어떤 장독은 3년 된 거고 어떤 건 5년, 심지어 10년 된 것도 있어요. 할머니는 해마다 새로 담그시고 오래된 것일수록 더 깊은 맛이 난대요. 시간. 그것이 핵심이었어요. 공장에서는 결코 만들 수 없는 시간의 맛이었습니다. 셋째 날, 저는 할머니께 부탁드렸어요. 된장 만드는 과정을 처음부터 보여달라고요. 할머니는 정성껏 설명해 주셨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매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콩을 고르는 거래요. 크기가 고르고 충실한 콩이어야 한대요. 저는 노트에 적으며 물었어요. 온도나 습도 같은 환경 조건은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할머니는 손을 내저으며 웃으셨습니다. 할머니는 온도계 같은 거 안 쓰신대요. 그냥 손으로 만져보고 냄새 맡아보고 하늘 색깔 보고 판단하신대요. 과학이 아닌 경험. 조리법이 아닌 지혜. 저는 깊은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할머니가 장독을 다루는 태도였어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를 대하듯 조심스럽고 정성스러웠습니다. 장은 가족이야. 매일 이야기를 나누고 보살펴줘야 하는 존재지. 할머니 댁에 머문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초 단위로 시간을 재며 살던 제가 이제는 할머니처럼 하늘을 보고 바람의 방향을 읽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매일 아침 할머니는 해가 뜨자마자 일어나 장독대를 돌보셨어요. 저도 따라 나섰죠.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리 와봐. 할머니는 오래된 장독 하나를 가리키셨어요. 뚜껑을 열자 진한 갈색의 된장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나무 주걱으로 된장 표면을 가만히 어루만지셨어요. 이것 봐라. 이게 살아있는 거야. 된장 표면에는 미세한 기포들이 일고 있었어요. 실제로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이 장은 내가 25에 담근 거야. 첫 아이를 가졌을 때. 미나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피에르, 이건 거의 60년 된 된장이래요. 할머니가 특별한 날에만 조금씩 쓰신대요. 그 순간 저는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60년이라는 시간, 한 여인의 인생이 담겨있는 항아리 앞에서 미슐랭 셰프의 자존심 같은 건 의미가 없었어요. 할머니, 제가 당신의 장에 대해 더 배우고 싶습니다. 요리 기술이 아니라 이 마음을 배우고 싶어요. 할머니는 제 진심을 알아차리셨는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날부터 할머니는 저에게 천천히 하나씩 장을 담그는 비밀을 가르쳐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메주를 만들 때는 콩을 삶는 시간이 중요해. 너무 짧으면 단단해서 발효가 안 되고 너무 오래 삶으면 영양분이 다 빠져나가. 할머니의 말씀은 간단했지만 그 안에는 60년의 경험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할머니가 콩을 고르고 씻고 삶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할머니가 메주를 빚는 모습이었어요. 손바닥으로 콩을 으깨어 네모난 모양을 만들고 지프로 묶어 처마에 매다는 과정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장을 담글 때는 마음도 중요해. 화가 나거나 슬플 때는 장을 담그면 안 돼. 그 감정이 고스란히 장맛에 배거든. 이 말씀에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서양 요리에서는 정확한 레시피, 온도, 시간을 중요시합니다. 하지만 김순애 할머니의 장에는 그런 정확성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마음이었어요. 할머니 댁에서의 일상은 파리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할머니와 함께 마당을 쓸고 장독대를 돌보고 밭에 나가 채소를 거두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차 이 단순한 리듬에 몸과 마음이 적응해 갔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매일 이렇게 일찍 일어나세요? 통역 앱으로 물었어요.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자는 게 자연의 이치지. 그게 몸에도 좋아 자연의 이치지.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파리에서 새벽 2시, 3시까지 일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생활은 자연과 함께 호흡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장독 하나하나를 열어 살피셨어요. 햇볕이 강하면 장독에 진모자를 씌우고 비가 올 것 같으면 미리 뚜껑을 단단히 닫으셨습니다. 장은 살아있는 거라 날씨를 느껴. 더울 때는 시원하게, 추울 때는 따뜻하게 해줘야 해. 비가 내리던 오후 할머니는 저를 작은 창고로 데려가셨어요. 그곳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중 하나를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이건 메주 틀이야. 내 시어머니가 쓰시던 거지. 나무로 만든 틀은 오랜 세월의 흔적이 배어 있었어요. 윤기가 흐르는 나무 표면은 수천 번의 손길이 만들어낸 결과였겠죠. 좋은 장을 만들려면 좋은 메주가 중요해. 메주가 잘 빚어져야 장맛도 좋아지거든. 할머니는 메주 틀을 손가락으로 어루만지셨어요. 그 순간 할머니의 눈에 잠시 그리움이 스쳐 지나가는 걸 보았습니다. 이 틀로 60년 넘게 메주를 빚었지. 처음에는 서툴러서 메주가 자주 깨졌는데 시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어. 손에 힘을 빼고 마음을 담으라고.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제 요리 철학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저는 항상 정확한 기술, 완벽한 조리법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장 담그기에는 그런 완벽함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바로 마음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된장이 그렇게 특별한 이유가 뭘까요? 할머니는 간단히 대답하셨어요. 장은 시간이야. 서두르면 좋은 장이 안 나와. 서두르면 좋은 장이 안 나와. 할머니 댁에서 열흘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마루에 앉아 할머니와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피에르, 왜 이렇게 먼 곳까지 왔니? 그저 된장 때문에? 할머니의 질문에 저는 생각했어요. 제가 정말 왜 이곳까지 왔을까요? 할머니, 솔직히. 처음에는 그저 특별한 맛이 궁금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맛이 어디서 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궁금해요. 할머니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오랜 침묵 끝에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나는 15세 6.25를 맞았어. 20살에 이곳에서 농사 짓는 사람과 결혼했어.
그이는 참 좋은 사람이었지.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3년 만에 영감이 징집되어 나갔어.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지. 순간 제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이야기하셨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내가 재혼하라고 했어. 하지만 난 기다렸지.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으니까. 할머니는 마당을 가리키셨어요. 빗속에서도 어렴풋이 보이는 장독대였습니다. 영감이 떠난 후, 난 그의 생일마다 장을 담그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그저 돌아오면 먹일 생각으로. 나중에는 그저 습관이 되어버렸지. 그리고는 60년이 지나버렸지. 지금도 난 그의 생일이 되면 장을 담가. 이제는 그가 돌아올 거라 기대하지 않아. 하지만 장을 담그는 동안만큼은 그와 함께 있는 것 같아서.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도 모르게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피에르, 내가 맛본 된장. 그건 내 그리움으로 담근 거야. 매년 조금씩 쌓인 기다림과 사랑으로. 그 순간 저는 할머니의 된장이 왜 그렇게 특별했는지 완전히 이해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60년의 그리움, 한 여인의 변하지 않는 사랑,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희망이 발효되어 만들어진 것이었어요. 할머니, 이건 발효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제가 평생 찾던 맛이었어요. 정선에서의 2주가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떠나기 전날 할머니는 저에게 작은 항아리를 건네주셨어요. 이건 내가 맛본 그 된장이야. 가져가렴. 그 순간 저는 무한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건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할머니의 60년 인생이 담긴 보물이었으니까요.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맛과 이 이야기를 절대 잊지 않을게요. 파리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해서 할머니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장은 마음이야. 그 단순한 문장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이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었어요. 레스토랑에 복귀한 첫날, 직원들은 제가 완전히 달라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같았지만 제 요리에 대한 태도가 근본적으로 변했다고요. 피에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저는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할머니의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로 전할 수 없는, 오직 맛으로만 느낄 수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날부터 저는 레스토랑 메뉴를 완전히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요리 하나하나에 시간이라는 요소를 더했죠. 재료를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숙성시키고 소스는 천천히 끓여 깊은 맛을 내도록 했어요. 그리고 레스토랑 한쪽에는 특별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김순애 할머니의 장독을 놓기 위해서였죠. 할머니께서 주신 항아리를 그곳에 정성스럽게 모셨고 옆에는 키임순애라고 새긴 작은 명패도 달았습니다. 이 장독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에요. 우리 레스토랑의 철학을 담고 있는 상징입니다. 손님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 항아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로운 메뉴를 소개했어요. 바로 메모리 오브장이었습니다. 이 요리는 한국 강원도 정선의 83세 할머니가 60년간 이어온 된장을 활용한 것입니다. 이 맛은 단순한 감칠맛이 아니라 한 어머니가 전쟁의 아픔을 견디며 만들어낸 인생의 깊이입니다. 그 메뉴는 곧 파리 미식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프랑스 클래식 요리와 한국 전통 된장의 만남이라니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조합이었죠. 미슐랭 평가단이 방문했을 때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마음가짐이었어요. 별을 위해 요리하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께 배운 진심을 담아 요리했으니까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미슐랭 3스타 획득. 그리고 평가단의 특별 설명까지. 피에르 모랭의 요리는 더 이상 단순한 프랑스 요리가 아니다. 그것은 문화의 경계를 뛰어넘어 인간의 보편적 감성을 일깨우는 예술이다. 그 소식을 들은 날, 저는 바로 할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나의 도움으로 통화가 연결되었죠. 할머니, 우리 레스토랑이 최고의 평가를 받았어요. 모두 할머니 덕분입니다. 할머니의 조용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 참 잘 됐구나. 하지만 피에르, 기억해. 진짜 맛은 별 개수가 아니라 마음에 있는 거야. 그 말씀이 저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할머니는 옳았어요. 진정한, 잊을 수 없는, 영혼을 울리는 맛은 결코 기술이나 명성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직 진심과 시간, 그리고 사랑으로만 빚어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레스토랑에 들어서며 가장 먼저 할머니의 장독에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속삭입니다. 오늘도 마음을 담아 요리하겠습니다, 할머니. 이 맛은 시간과 기다림, 그리고 한 어머니의 사랑에서 왔습니다. 세상엔 빠르게 만든 맛도 많지만 사람의 마음이 담긴 맛은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한국의 된장은 단지 발효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월을 담은 기억이었고 세상을 감동시킨 손의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장독대 앞에 앉은 그 손은 말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것보다 따뜻한 것이 사람을 살린다고.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